국민의힘 내부도 조용하지 않죠. 정점식, 장동혁과 각을 세우는데 서울 재선거 불가하다. 대표 거치 최대한 빨리 결론 내겠다. 장동혁과 선을 긋는 메시지를 내고 있는 정점식. 서울시장 재선거는 불가능하다고 말하는가. 지방선거에서 선전하지 않았냐, 당 지지율이 상승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이런 이유로 당대표가 지도부가 사퇴할 이유가 없다는 당권파 측 분위기에 대해서도 지지율 잠깐 반등한 걸로 대단한 성과를 거둔 것처럼 취해서는 안 된다는 쓴소리도 했다고 합니다. 또 한동훈에 대해서도 보수의 한 축이라 평가하며 만날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그러니까 지금 원내대표 정정식이 원래는 친윤계로 분류되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정점식이 되면은 이게 이제 장동혁이 밀어주는 쪽 아니냐, 그런 식의 해석이 많았는데 의외로 이제 뒷얘기에서는 정점식이 그 이전부터 장동혁과 사이가 멀어져 있었던 사이라는 거야. 친윤은 맞는데 이 사람은 좀 결이 다른 친윤이라는 거지. 반장동혁 친윤, 반장 이렇게 돼. 친윤 반장. 이 장동혁이 너무나 능력이 없으니까 좀 쓴소리를 했나 봐. 근데 장동혁이 그 얘기 듣고 이제 삐졌다 이거야. 그걸 보고 정점식이 이제 더 실망했다. 뭐 이런 그 썰인데 이런 구조에서 지금 정점식 원내대표가 더 이제 질주할 수 있는 데는 이 원내대표는 국회의원들이 뽑아주잖아요. 그러니까 국회 내에서 지금 다수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물론 정점식이 이제 겨우겨우 이기긴 했지만서도 어느 정도 정점식을 찍어준 데에는 그렇게까지 얘가 친장동혁 쪽으로 가진 않는다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내부적인 공감대가 있었다고 봐야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정점식이 됐지만 얘가 국회 내 그러니까 당내에 국회의원들의 지지를 얻고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의 지지를 얻지 못하는 장동혁을 어느 정도는 지금 견제할 수가 있는 힘이 생긴 거죠. 그거를 정점식은 자기가 지금 이제 장동혁을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시간이 지날수록 정점식도 결국에는 장동혁 밑에 꼬봉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소리가 나올 테니까. 이제 원내대표가 이렇게 집중적으로 나설 수가 있는 데는 당내에 지지가 있다. 이걸 믿고 가는 거죠. 이제 장동혁은 당내에 지지가 없으니까 이런 데서 이제 취약점이 있는 거고요. 정점식은 장동혁의 전면 재선거 같은 헛소리에 대해서 현재 법상 불가능하다. 그리고 당에서 선거 도청한 거는 특정 투표소가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을 검증하다. 그러니까 실제로 미쳤냐 안 미쳤냐를 보기 위한 거지 재선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세훈 시장이 6만 표 이상 이겼는데 그리고 뭐 다른 투표다 다 합쳐봐도 뭐 만장도 안 되는데 뭔 소용이 있겠어요. 오세훈은 핵심적인 대선자다. 오 시장이 서울시에서 펼치는 주택 공급 정책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아주 오세훈을 팍팍 밀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래를 위한 또 투자도 하시고요. 소폭 지지율 떴다고 취해서는 안 된다. 민심은 여야모두 심판했다. 그러니까 반성하라는 거죠. 지도부 보고. 그리고 장동혁의 거취 문제에 대해서 질질 끌수록 당의 분열로 이어지는 만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이 내려져야 한다. 의원들 중의가 모여야 원내대표 말에 힘이 실리지 않겠나. 네, 그래서 5선, 4선, 3선, 초선까지 의견을 경청한 뒤 장동혁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뜻이 모이면 장동혁과 직접 만나 대화하겠다. 그래서 의원들의 중의를 모아야 한다. 한동훈의 복당 문제에 대해서 보수의 한 축임을 부정할 수 없다. 한동훈과 만나지 못할 이유도 없다. 하지만 복당 문제로 역시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진들 만나고 있다. 박덕흠, 김태호, 한기호 등을 만나서 이렇게 오찬도 하고 이런 것들은 이제 장동혁에게 엄청난 압박이죠.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우리 장동혁은 살려주자 뭐 이런 얘기가 나왔겠냐 이거야. 그래서 이제 장동혁 이 빠르게라는 게 1, 2주 이내에 만나가지고 1, 2주 이내에 중의를 모은 얘기를 꺼내겠다. 그때까지 퇴진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소위 사퇴와 관련한 논란이 그 이전엔 종식이 돼야 된다. 그래서 중의를 모아서 의원들이 좀 장동혁에 대해서는 당장 사퇴가 아니라 뭐 연말 사퇴 아니면 내년 2월 뭐 사퇴 뭐 이런 것 중에서 어느 걸 택할 거냐를 한번 자기가 조사해 보겠다 이 얘기죠 지금. 주호영. 장동혁이가 호랑이 등에서 은전하게 내려올 방법을 고민해야 됩니다. 그만둘 수 있는 기회를 너무 부렸어요. 내가 생각하는 한계를 벗어났다. 이거 참 이거 빨리 내려오는 얘기죠. 호랑이 등에서 은전하게 내려오는 방법을 고민할 때 보수정당 최다선 중진이 공개석상에서 퇴진을 압박한 거에서 무게감이 남다르다. 장동혁이가 이렇게 부심받고 있는 상황에서 대표로 한데 무슨 일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만둘 수 있는 기회를 너무 버린 것 같다. 내가 생각하는 한계를 벗어났고 장동혁은 제명으로 끝날 거라는 조갑재 대표의 말을 인용하며 말이 가진 예언적 기능이 있다. 물러날 때를 아는 게 좋겠다.
호랑이 등에 타 있는 상황인데 내려오라는 거야. 안 그러면 이제 물려서 이제 끝나니까. 스스로 내렸으면 괜찮은데 안 내리려고 하니까 내리면 호랑이에 물려 죽을 상황이 되니 더 못 내리는 거 아니겠느냐. 장동혁이가 국회의원이 된 지 4년이 됐는데 4년 정치 경륜으로 당을 이끌어가기 참 어렵다. 단식, 뭐 필리버스터, 미국가, 입원 이런 게 뭐냐는 거야. 아주 좀 질이 낮은 거죠. 예. 또 사무총장, 비서실장 이런 사람들까지도 좀 망가지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 장동혁이 컴백했어요. 와가지고 뭐라고 하냐. 당세진을 이럴 수 없어. 기강왕립도 하겠습니다. 그래요. 와가지고 이제 입원했다가 복귀를 한 건데 몸이 아프시면 그냥 쉬시지. 이제 오셔가지고 나름대로 이제 머리를 많이 굴렸나 봐. 한다는 얘기가 자기는 특검과 재선거밖에 다른 길이 없다는 생각을 굳히게 됐다며. 예. 혼자서 이제 이런 어떻게 보면 이제 틸투버들이 좋아할 만한 얘기를 이제 꺼내시고 지선 투표는 끝나서 지선은 끝나지 않았다. 이걸 자기가 아젠다로 해서 계속 버티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조금 이런 것들은 먹히지가 않아. 왜냐면 사람들은 이제 사실 관심도 좀 많이 떨어지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바꿀 수 있는 한계가 있다는 걸 다 알죠. 왜냐하면 뭐예요? 당락에 영향이 없으면 결국에는 소수의 참정권 침해라는 게 다수의 참정권 때문에 다수의 참정권 보호를 위해서 소수의 참정권 침해라는 게 법정에서 보호를 안 된다는 걸 이제 사람들이 아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장동혁이 얘기하는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참정권에 대한 개념이 제대로 안 돼 있는 무지한 인간들을 향해서만 이제 던지는 메시지가 되는 거지. 이제 참정권이 뭔지를 아시는 분들은 선거에 출마하는 사람들 또 투표를 했던 사람들 또 이거를 앞으로 이제 국민들의 뭐 항의를 받아갖고 어떤 걸 바꿔야 되는 어떤 공무원의 입장들 이 모든 게 다 참정권에 포함되는 엄청나게 포괄적인 개념이거든. 근데 참정권을 갖다가 그냥 투표용지 못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만 하고 있는 거는 참정권을 호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소수의 참정권 침해자들 때문에 재선거라면은 이 다수의 참정권을 행사했던 사람의 참정권이 침해되는 문제를 낳잖아요. 이 딜레마죠. 이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소수의 참정권보다 다수의 참정권의 가치가 더 중요하다. 이런 법적 판결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원리로 살아왔는데 판사가 그걸 모를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퇴 요구에 대해서 무가치한 갈등으로 힘을 소진하고 있다. 당의 주인은 당원이며 당대표의 거치는 당대표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도 몇 명의 의원들이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더더욱 당을 흔들고 당신과 민심에다 몰아주는 모습이 아마 당원들이 분노할 일. 그래서 자기가 마치 무슨 당원의 지지를 받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아주 큰 착각이죠. 당을 쇄신하고 기강을 확립하는 일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당을 쇄신하고 기강하겠다라는데 이 구체제가 어떻게 당을 쇄신하고 기강을 확립을 해요. 기강이 지금 본인들이 회의해줬는데 이게 좀 참 형용 모순들이 너무 많다 지금. 그래서 자신을 향해 사퇴를 요구하는 비당권파 의원들에 대한 징계 청구 등 후속 조치에 나설 가능성을 시사했다. 근데 이래 주면 좋죠. 그러니까 장동혁이가 자기에 대한 사퇴를 요구했다는 이유로 비당권파들에 대해서 어떤 윤리위로 돌려가지고 얘네를 징계하겠다. 이러면은 그냥 바로 내쫓깁니다. 예, 이런 건 완전히 개무리수고 이거는 이제 완전히 정치적 살자행위죠. 예, 정치적으로 완전히 자기의 정치 인생을 끝내버리는 거지. 왜냐하면 권위가 없잖아요. 권위가 없는 이런 그 어떤 지도자나 리더가 그 권위를 다시 세우기 위해 공포감을 조성해서 상대방을 억누르기 위해 이딴 식으로 너희를 처벌할 수 있다. 짓거리를 하면 망하는 거야, 망. 그럼 망해. 먹힐 리가 없지. 이런 짓으로 망했던 사람이 누가 이게 윤석열이야. 윤석열이 지지율이 다 박살나고 권위가 없어져 대통령인데. 그러니까 지 권위를 올리려고 뭔 짓을 합니까? 공포감을 조성하겠다고 군대를 동원해. 군대를 동원해갖고 뭐 겁을 주는데 누가 겁을 먹어 그딴 거예요. 왜냐 권위를 잃은 놈이 뭘 하든 뭘 겁이 나겠어. 꺼져 이러지 사람들이. 그러니까 윤석열은 애초에 권위가 있을 때에도 뭐 안 먹힐 짓을 권위가 없는데 그 짓을 하니까 망가졌는데 장동혁이 비당권파에 대한 징계 청구를 한다고? 그러면은 여기서 누가 그걸 인정하고 이해를 하겠어요? 장동혁이 역풍을 크게 맞습니다. 네, 이건 아주 악수가 되죠. 이거는 이제 이건 바로 윤석열 따라하는 거지. 이건 일종의 그 당내 계엄 같은 거야. 이거는 일종의 계엄이야 계엄. 권위도 없는 애가 계엄 버튼 누르는 거지. 해보세요. 이 짓을 해가지고 당내에서 과연 장동혁의 이런 어떤 막장 계엄을 과연 당내의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냐. 이건 뒤집어집니다. 바로. 예, 바로 그냥 출당되는 거고 아마 최고위에서도 이 비난 여론을 감당 못해서 사퇴하는 사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끌려 내려오는 아주 극적인 상황이 올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행동은 그야말로 악수다. 근데 해주면 좋죠. 이렇게 해서 끌려 내려가는 것이야말로 정말 윤어게인을 외쳤던 그리고 이상한 삼류 투투보를 보는 그리고 거기 휘둘리는 자들의 걸맞는 엔딩이기도 합니다. 예, 이딴 짓을 해갖고 날아가는 거. 아주 잘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본인들한테 어울리는 엔딩일 수는 있습니다. 예. 장동혁이 자기에게 우호적인 얼마 없는 당심을 기반으로 원내 사퇴 요구를 맞서겠다는 황당한 이제 버티기도. 어거지죠. 억지.
여기서 이제 오세훈도 한마디 했어요. 당대표가 필요하냐. 예. 아, 오세훈 강연을 했는데 국민의힘 의원 30명이 참가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오세훈 계파가 이제 좀 가시화되고 있는 거죠. 오세훈 쪽이 30명, 또 한동훈 쪽도 대충 한 20명 정도 되니까 둘이 이제 비슷비슷한 것 같고, 나머지는 이제 어디로 갈지 이거 눈치 싸움하는 애들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질서 있는 장동혁 퇴진론에 힘 실었다. 그래요. 오세훈이 보수 회복을 강조하면서 30명 국민의힘 의원이 참석했다. 한동훈에 이어 오세훈까지 보수 재건 주도권 경쟁에 나서자 입지가 좁아진 장동혁은 급히 퇴원해 단기간 확립을 외쳤다. 이거 악수죠, 악수. 장동혁은 이래서 안 되는 거야. 예. 자기 좀 주제를 알았다면 지금 자기가 오세훈, 한동훈 뭐 이런 애들과 지금 맞짱을 뜨겠다는 건 이게 무리수인데다가 눈치를 봐봐. 여론이 너무 안 좋아. 장동혁에 대해서. 쟤 왜 저러냐고. 그런데 지금 장동혁이 뭘 지가 잘했다고 막 이렇게 버티는 이 그림이 이건 너무 윤석열을 떠올리게 하잖아. 그러니까 이건 안 되는 거야. 이미 장동혁이 졌어. 자, 그래서 대한민국은 과잉 정치화되었다. 이런 현상이 개선되려면 굳이 당대표가 필요한가? 원내대표가 할 수 있는 거 아니라는 생각을 했다. 야, 요거. 이 질서 있는 퇴진론에 힘을 실었다. 그래서 오세훈이 향후 전개될 당 주도권 경제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당내에서 오세훈을 지지하는 어느 정도 분들이 30명 정도 된다는 거는 한동훈 쪽보다는 그래도 좀 유리한 고지라고 볼 만한 대목은 있죠. 예. 그러니까 차기 대권 주자에 대해서 당내에서는 오세훈이라고 보는 컨센서스가 꽤 많이 형성돼 있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최근 보수 진영은 장동혁을 배제한테 결집하는 분위기다. 그래서 장동혁은 뭐 이제 필요가 없지, 권위가 없으니까, 의미도 없고, 뭐 실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 예. 수세에 몰린 장동혁은 급히 퇴원한 뒤 기자회견을 열었다. 아주 부랴부랴 이제 이런 걸 보면은 장동혁이 얼마나 이 뭐라고 하지, 보잘것없는 그 당대표라는 타이틀에 집착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고, 얼마나 오세훈을 싫어하는지도 보여주는 거야 지금. 예.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어떻게든 자신에게 대항하는, 자신과 반대되는 사람을 제거하면 나는 살 수 있겠지, 이런 정치가 잘못된 정치예요. 자기가 실력을 키워서 상대방과 건전한 경쟁을 통해 이겨낸다고 해야 되는데 이게 뭡니까? 갑자기 입원했던 새 벌떡 일어나서 기자회견을 해? 그 이제까지 뭐 자기가 입원했다라는 게 의미가 없는 거잖아 지금. 일각에서는 장동혁이 윤리위 징계 카드를 또 꺼내려는 의도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예, 정치적 공간을 스스로 좁히는 악수라는 비판도 나왔고요. 예. 해보세요. 예, 장동혁이 윤리위 카드를 꺼내서 저런 식으로 뭐 누구 뭐 자기의 사투를 얘기하는 애들, 또는 뭐 좀 비당권파 애들, 어디 반윤하는 애들, 친 한동훈 애들, 뭐 이런 애들 있잖아. 뭐 선거 기간 동안에 어디 가서 다른 쪽에서 선거운동했다 해서 배현진 뭐 이런 애들 노리고 뭐 그딴 짓 해봐 아주 그림 좋을 겁니다. 예, 그런 아주 반발도 많이는 일어나고 그렇게 건드렸다가 날아가야 정말 장동혁이 어울릴 만한 퇴출이 되겠죠. 또 저기에서는 오세훈이 얘기한 또 내용이 좀 흥미로운 대목이 있어요. 그 뭐냐면 오세훈이 좀 원내대표가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오세훈은 당대표보다는 원내대표의 권한을 더 강화시키자, 당대표를 없애던가 좀 더 약화시켜야 된다는 주장을 하던 사람이에요. 그 오세훈의 주장이 뭐랄까 좀 국민의힘의 권력 구도가 이 당대표는 사실상으로는 뭐 어떤 외부에서 활동하는 사람이 돼 있다라는 거거든. 보통 이제 원내대표는 그 당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뽑아주는 사람이라서 국회를 움직이는 힘이 원내대표한테 있는데, 당대표를 따로 보니까 이게 이원화가 돼 있는 게 오히려 더 비효율적이라고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원내대표 중심으로 돌아가거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두 개가 있단 말이야. 대표가 두 명인 거죠. 하나는 국회 대표인 거고, 하나는 어디 따로 사무실에 있는 이렇게 외부 대표인 거야. 굳이 이렇게 할 이유가 뭐면, 왜 당대표가 이게 뭔데 국회의원들한테는 지지를 못 받는 양반이 돼버리면 이런 식의 지금 그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지. 지금 장동혁도 그런 입장인 거야. 그러니까 이런 당대표 제도가 내부에서 이렇게 그 당원들이나 외부에서 이렇게 뽑아가지고 뽑아는 줬지만, 그게 당 내에 있는 국회의원들한테 열렬한 지지가 이어지는가는 항상 그렇지 않다는 거고, 또 이게 이제 공천권 때문이라도 비정상적인 문제를 낳으니까 아싸네 국회의원들이 뽑는 원내대표에게 힘을 더 주자. 그리고 당대표는 그냥 없애도 되는 거 아니냐, 아주 필요가 없더라. 일을 내보니까 자기가 당대표의 어떤 이런 좀 독재적 구조가 너무 많아서 상황이 더 안 좋게 흘러간다. 즉 이 그러니까 당대표가 너무 외부 일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 이거야. 당내에서 어떤 법안이 발의되고 이런 걸 전혀 관심이 없고, 애가 자꾸만 뭐 야당과 상대 당과 뭐 싸우고 말싸움하고 뭐 이미지 챙기고 어디서 이상한 말하다가 이제 논란이 되고 이런 사건만 일어나지, 당대표가 실질적으로 하는 게 없다는 거지. 그런 걸 주장하는 게 이제 오세훈 주장이라서 저기서도 비슷한 이제 논조가 있는 거죠. 오세훈은 원내대표 중심으로 가는 게 맞다. 특히 뭐 이제 보수 정당에서는 이제 당대표를 없애자, 이런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그 확장 안에서 이제 장동혁의 사례를 보면은 정말로 당대표가 얼마나 쓸모없냐를 잘 이제 보여주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비유해서 얘기한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자, 한동훈이 당내에 있는 그 사람들과 상당히 그 많이 접촉을 늘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당내에서 한동훈이 컴백을 하면 우리들이 다 숙청을 당할 거라고 하는 공포감이 있었는데 이게 많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평가가 내부에서 나옵니다. 한동훈의 복당은 그래도 어느 정도 가능하겠다. 한동훈이 머리를 잘 쓴 거죠. 이 국민의힘에 있는 의원들과 접촉을 하면서 접촉면을 늘리고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좀 그 본인의 복당이 또 중요하지만 여러 가지 정치적 오해를 불식시키고 또 한동훈이 정치인으로서 좀 상당히 좀 업그레이드하는데도 좋은 지금 행보라고 할 수 있어요. 쓰잘데기 없는 괜히 막 뭐 이런 견제보다는 차라리 내부 있는 의원들을 만나서 스킨십을 늘린다. 아주 잘하고 있다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동훈 포비아가 줄어들었다. 예, 이제 배신자 프레임이 남아 있죠. 경계론에서 역할론으로 바뀌었다. 한동훈은 약간 이제 지금 컨셉을 바꿨어요. 원래는 뭐랄까 좀 신비주의 전략이랄까 좀 독립적인 독불장군의 그런 느낌이었다면 요즘에 이제 그 국민의힘 의원들을 만나서 많이 인사하고 이렇게 하는 걸 보면은 상당히 스타일이 많이 바뀌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스킨십을 늘리고 있다라는 전략은 좋은 것 같아. 한동훈을 바라보는 시선이 국민의힘에서 변화 조짐이 있다. 과거에 한동훈 포비아, 그러니까 한동훈에 대한 공포감이 있었는데 지금은 많이 줄어들었다. 그런데 뭐 탄핵 표결에 참석도 안 한 한동훈이 탄핵을 주도했다는 배신자 프레임이 씌워졌는데 이걸 오해를 풀어야 된다. 그래요. 국민의힘 내부 분위기 변화를 보여준다는 해석이 나온다. 대선과 지방선거로 거치면 당내 관심사가 이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누가 당의 외연을 넓히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한 과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저거는 근데 한동훈 개인만의 어떤 상황이 아니라 상황적으로 볼 때는 이제 오세훈이 있으니까 예 그만큼 오세훈이라는 또 어떤 새로운 인물도 있고 또 그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오세훈이 한동훈보다는 더 우파적인 뭐 어떤 이런 동지의식이 더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내부적으로는 다음 대선 때는 오세훈을 밀어줄 생각들을 다 하실 거란 말이야. 그런 데에서 오는 긴장감의 완화가 있는 거지. 한동훈 자체의 노력도 있겠지만 이제 한동훈 그러니까 만약에 오세훈이 떨어졌다 이러면 한동훈에 대한 거부감이 엄청 컸을 거란 말이야. 제가 들어왔다가는 제 혼자 다 해먹을 테니까. 근데 우리에게는 오세훈이 있다. 그러니까 당이 한동훈 쪽으로 많이 쏠리지 않을 수 있는 그 안전장치가 오세훈으로서 하방경직이 만들어졌다는 데는 안도가 있으니 한동훈을 대할 때도 이제 여유가 생기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또 한동훈한테도 좀 환경적으로는 유리하다. 하지만 이제 한동훈이 그렇다고 바로 대권주자가 되거나 당내에서 어떤 괜찮은 직을 딱 잡기에는 좀 힘들 수는 있다. 그래도 이제 오세훈 쪽과의 이제 경쟁 구도가 있고 또 당내에서는 아무래도 좀 한동훈에 대한 의심이 있죠. 이 사람을 우리가 윤석열 한번 당해봤잖아. 윤석열 때문에 한번 그 고생을 해봤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 검찰 출신인데 애초에 문재인 때 그 득을 봤던 애들이 우리 당에 들어와서 제대로 적응이나 하겠냐 이런 우려가 있는 거지. 그런 점에서 항상 의심의 눈초리로 봐야 되는데 한동훈의 경우는 이제 정확하게 얘가 정말 진정한 자유주의자이며 보수 이념에 딱 맞는 사람이냐에 대해서는 확인이 안 된 거지. 근데 거기에 뭐 탄핵 반대나 이런 거는 이제 피상적인 거고 내재성이 한동훈의 이념이 뭐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좀 오세훈만큼의 확신이 들진 않는다. 이런 부분이 또 이제 한동훈한테는 진짜 숙제일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뭐 윤석열 탄핵을 잘하지 않았냐 이딴 게 아니라 한동훈이 대체 자유주의자로서 뭘 주장하는 애냐, 뭐 어떤 세상을 꿈꾸냐, 뭘 입증할 수 있냐 이런 게 없다라는 거야. 근데 앞으로 저 사람이 이제 발의하는 법안들 또 주장하는 것들 국회의원으로서 활동하는 걸 통해서 이제 사람들이 검증을 하겠죠. 투표용지 부족 헌법소원 또 각하됐습니다. 또 각하. 자기 관련성이 없어. 이게 뭔 말이냐면 야 너는 상관도 없는데 네가 왜 헌법소원을 해?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런 거를 신청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 법이나 이런 걸 이해도가 떨어지는 사람들인지 알 수가 있는 거지. 투표용지 부족 위헌 확인 헌법소원이 각하되었다. 왜 각하되었냐? 야 너는 네 선거구에서 부족했냐라고 물어보니까 아니 너가 강동구라고 얘기하는데 강동구에서는 투표용지 부족 이 내용이 없었다. 기록을 살펴봐도 청구인이 속한 선거구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했다거나 투표가 중단됐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데 왜 헌법소원한 거야? 왜 했냐고? 대답을 못하고 그냥 각하. 그러니까 저런 사람들, 그러니까 뭐랄까 이 참정권 침해나 헌법소원에 대한 기본적 이해가 되지도 않는 인간들이 지금 참정권 침해가 어쩌니 부정선거 외치는 꼴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올 만한 거야라고. 내가 말했듯이 이 사건은 길바닥에서 떼퍼풀에서 해결될 게 아니라 그 당사자가 나와야 된다고 몇 번 말했잖아요. 잠실 투표소가 됐든 어디 투표소가 됐든 부족한 투표소에서 내가 그 현장에 있었는데 갑자기 용지를 안 주더라. 그래서 나 지금 뭐 약속도 있는데 이래갖고 내가 못했다. 결과적으로 못했어. 아유 못했어. 나 약속해서 가봐야 되는데 왔더니 문을 닫았더라. 나는 분명히 왔는데 다시 돌아가서 왔더니만 또 문이 닫혀서 못했다. 결과적으로 못했어. 그건 난 참정권 침해 당했다. 그 사람이 헌법소원을 해야 돼. 해야 된다고. 있냐고. 그 사람이 시위 나왔냐고. 그 사람이 스튜디오 나왔냐고. 이게 문제라는 거야. 내가
투표하러 왔다가 투표를 결과적으로 못했다라는 사람이 나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나와서 그 양반이 소송을 걸어서 해야 법원에서도 그 다음에 한번 볼게요 이러고 보는데 애초에 지 투표소도 아니고 관련도 없는 놈들이 왜 헌법소원을 걸고 있냐는 거야. 그러면 오히려 판단이 더 느려지잖아. 그러니까 이 정도로 헌법에 대한 이해도도 떨어지고 이 소에 대한 이해도도 떨어지면은 이거 사건이 해결되겠냐? 좀 현명하게 하자. 예, 현명하게 그 당사자들 내가 결과적으로 표를 행사하지 못했다. 그 사람을 데려오라는 거야. 있으면. 응? 언론도 좀 그런 사람을 좀 인터뷰 좀 해줘. 있으면 그 사람을 인터뷰해갖고 어떻게든 그 사람을 설득해서 헌법소원 시키고 법정소송 시켜가지고 한번 손해배상까지 한번 시켜봐야죠. 물론 그래봤자 재투표 될 가능성이 없겠지. 한 사람 가지고 될 리도 없을 테니까. 예, 뭐 아마 뭐 위자료 청구해가지고 뭐 몇십만 원 배상해 줄 수는 있을지 모르겠는데 예, 이걸로 선거 결과가 바뀔 정도가 아니면 우리는 이제까지 매번 소수의 참정과 지배는 싹 다 무시해왔어요. 이제까지 선거 제도가 그래왔거든. 예, 다 그래왔단 말이야. 근데 당락에 영향이 없는데 왜 난리를 칠까? 이거는 결과적으로 그냥 선관위가 재수없다야. 선관위가 재수가 없고 아주 싸가지가 없고 이 집단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넘어가면 안 되니까 뭐라도 꼬투리 삼아서 조져야 이번에 잘 걸렸죠. 잘 걸리니까 이제 본질적으로 얘네들이 투표용지 부족에 대한 실수를 왜 했냐보다는 이제 뭐 이 새끼들이 뭐 어디를 왜 이렇게 맨날 놀러 가길 좋아하고 출근도 똑바로 안 하고 이제 열 외적으로 가는 거지. 네, 이전에도 제가 이걸 해석해 드렸지만 투표용지를 적게 뽑는 거는 문제가 안 돼. 60%를 찍었어도 어차피 이 분배가 잘못된 거기 때문에 분배를 잘못해서 어쨌든 빵꾸가 뚫렸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누가 분배를 했냐, 분배한 직원 나와 이러고 이제 걔를 조인트를 까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들이 보통 이런 문제가 생기면 가장 뭐 윗대가리들을 주로 때리잖아. 습관적으로 그렇지. 당연히 모든 건 대통령이 책임이고 뭐 어디 당도 당대표가 이제 독박 쓰는 거지 그런데 선관위 조직은 좀 달라요. 선관위 조직은 위에 있는 윗대가리들은 그냥 임시직이야. 얘네들은 그냥 왔다 가는 애들이고 출근도 안 하고 뭐 얘네들은 대법원 애들이고 법 판사고 이러니까 자기 할 일 바빠. 출근도 제대로 못하고 애들이 그 선관위 일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러면 누가 진짜 실세냐? 사무총장부터가 실세야. 그러니까 저런 국정감사라든 뭐 어떤 법적인 뭘 하려고 하면은 위에 있는 조태학이나 위철원 같은 애들 얘네들은 몰라요 업무를. 그러니까 지가 뭘 보고했는지도 모르잖아. 왜냐 볼등이 어딨어 그렇지 판결문 보기도 바쁜데. 그러니까 저쪽 일에 대해서 얘네 전문성도 없는 애들이라 걔네한테 책임을 물으면 안 되고 사무총장한테 물어야 돼. 사무총장 데려가고 앉힌 다음에 걔네들부터 다 조져야 된다는 거야. 근데 지금 그게 아니다 보니까 좀 엉뚱하게 결국에는 이것도 흐지부지 되겠구나라는 결과로 가는 거지 지금. 어쨌든 뭐 앞으로 뭐 조사도 하신다니까 사무총장과 그 밑에 있는 애들 그리고 이 분배를 맡았던 직원들이 좀 이 방만한 운영들 또 이 근무 태만들 이런 것들이 잘 드러나가지고 처벌받고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런 헌법소원 하실 거면 내가 지금 투표를 못했다. 내가 방해받았다. 이런 인간들이 나서시길 바래요. 관련도 없고 투표도 하는 주제에 나와가지고 뭐 태극기 성적이 된다고 그게 될 일이 아니니까 관계도 없는 사람들 좀 빠져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현장은 뭐가 됐냐? 이제 정명군처럼 이제 나대는 분들만 남았죠. 공원을 점령한 점령 시위대에 정말 고통을 호소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니네가 맞고 난리야. 네 공산주의자의 간첩이야. 이런 이제 깽판 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라고 합니다. 1인 시위를 준비하던 70대 남성. 이 사람을 올림픽원 관련해서 이 한국체육산업개발공원 서비스팀 소속 직원들이 말려야 돼. 이 개돌 이게 뭐지 이러시면 안 되려고 말려야 되거든. 거기 시위하면 안 되니까. 안 되죠 공원이니까. 나가세요. 욕설은 하지 마세요. A씨 불만은 이어졌다. 결국 경찰에 인계하고 나서야 직원들은 다시 순찰을 갈 수 있었다. 아주 고생 많으십니다. 이 올림픽공원이 참 이 올림픽공원 엄지 이거 유명하죠. 올림픽공원이 저런 데가 아니야. 저 올림픽공원이 주변이 정말 뭐라고 하지 좀 부자들이 많이 사는 데잖아요. 저 동네가. 그리고 저기 올림픽공원 자체가 되게 조용해. 낮에나 이럴 땐 되게 조용하고 공연을 하더라도 이 도움 안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시끄럽지가 않아요. 되게 조용한 동네인데 저런 사람들이 와서 깽판 치고 소리 지르고 북치고 막 이러면은 진짜 막 실제로 이제 동네 땅값 떨어뜨리는 거야. 진짜 개민폐야 개민폐. 주변에 다 민폐야 다 민폐. 뭐 하는 거냐 진짜. 이렇게 민폐를 저지르면서 지들이 무슨 민노총을 까고 정규직 노조를 까고 무슨 좌빨들을 까고 광우병 거짓 선동하던 촛불 집회 까고 이런 염치가 있으니까 지들이 하던 짓이 그런 민폐 짓인데 걔네들도 공원에서 한 거랬다. 좀 다른 데 가셔라. 뭐 좀 지들 좋아하는 서울역이나 가던가 그런 데서 하던가. 왜 조용한 공원에서 저러냐고. 그러니까 저 공원을 관리하는 사람들과 자꾸 충돌하잖아요. 저 사람들은 공원 내에서 이제 막 뭐라고 하지 막 쓰레기 버리고 막 이 개똥 안 치우고 가고 뭐 별 이상한 애들 있잖아 공원에서. 이런 거 말려야 되거든. 근데 저 사람들이 시위대들이랑 충돌하면은 저 사람들 얼마나 힘들겠어. 왜 다른 사람들한테 민폐를 저지르면서 왜 불편하게 하면서 저딴 짓을 하냐 이거야. 자기네들이 주장이 정당하다면 그 행동도 정당해야 되는데 지들은 타인의 인권이나 기본권을 지키지도 않는 주제에 뭔 놈의 참정권을 운운하고 있냐고. 참정권을 얘기할 자격이 있냐고. 지들이 하는 짓거리가 더 반헌법적인데. 난 저런 거 너무 싫어. 이중잣대 역겨워서 정말.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데 정말 추잡합니다 정말. 여기 공원 서비스팀의 오전 순찰에 동행해 봤더니만 아이고 말싸움하지 마라. 그냥 가급적 차분하게 얘기하라. 주의사항까지 왔었다. 이제는 익숙해질 때도 된 것 같은데 여전히 힘들다. 우리는 단속, 계도가 중요한 업무인데 시위 참가자들과 마찰을 빚는 경우가 많다. 시위 참가자 수는 눈에 띄게 줄었지만 그렇죠. 이제 뭐 이런 관심도 없죠. 뭐 이상한 사람들 뭐 있으니 시위 참가자들의 태도는 오히려 더 공격적이다. 이 텐트를 치면 됩니까? 텐트를 이런 것도 말이 안 되는 거. 올림픽 공원에도 텐트는 말이 안 돼. 말이 이거 진짜 이건 민폐예요. 민폐 이런 거 진짜 와 이건 정말 솜, 팻말, 텐트 등으로 뒤덮여 본래 모습을 찾기 어려웠다. 여기에 텐트와 모기장, 천막 등은 새로운 골칫거리가 됐다. 공원 관리 규정상 이는 불법이다. 보세요. 봐봐. 아니 참정권을 내기하는 놈들이 법을 어겨요. 법을 어기는 놈들이 뭔 놈의 참정권이야. 지들이 법을 어기는 거는 괜찮은 뭐 정의야 뭐야. 이런 놈들이 국가가 어쩌니 민주주의가 어쩌니 아주 꼴값을 떨어요. 꼴값을. 불법이면 하지를 말라고. 법이라도 지키고 나서 참정권을 얘기하라고. 아이고. 시위가 장기화하면서 또 문제가 노숙인들이 모이고 있다. 야 거지까지 근데 거지도. 야 그지들도 모인다. 그지들도. 아이고 진짜 그지 같다 정말. 아이고. 그지들도 모여. 그지까지 모여. 그지까지. 시위 현장에서 식사 간식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잠자리 다툼을 할 필요가 없다고는 소문이 퍼진다시다. 아이고 그지까지 꼬여. 그지까지. 순찰 때마다 직원들이 말리는데 시위대들이 반발하고 있다. 불법을 아주 조장하고 있어요. 에이구, 시위대가 점령군 행사를 하고 있다고 푸념했다. 저게 뭡니까 지금? 우파 저런 거는 우파가 아니지. 우파가 법을 지키면서 그리고 항상 우리가 갖고 있는 시스템이라는 게 어떤 권리가 침해되면 그게 떼법이 아니라 법으로 해소할 수 있지 않냐. 우리는 그렇게 주장해 왔는데 왜 우리가 민노총이든 뭐 정규직 노조 같은 애들을 왜 따라하는 거야. 그래놓고 지들이 민노총을 왜 욕해. 하는 짓이 걔네 따라해놓고. 저런 좀 추한 태도들은 이제 좀 지양해달라. 그리고 뭘 하더라도 남들에게 민폐를 끼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시위 집회를 싫어했던 거야. 우리의 자유주의라는 게 남들의 자유를 침해해서 뭔 자유가 늘어납니까? 그걸 집단으로 지들이 떼고지로 모인다고 그게 더 센 게 아닌데 저기서 검문 검색도 뭐야 이제 거지까지 꼬이고 이제는 불법적으로 텐트 치고서 막 자버리고 이게 되냐고. 거기가 뭔데 거기가 서울역이냐? 왜 저러는 거야 왜? 진심으로 참정권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지들이 그지같이 저기서 공짜밥 먹고 공짜로 그냥 돈 좀 멋있게 벌고 이런 그지 같은 놈들의 목적 아니야? 그게 아니면 왜 저딴 짓을 가만히 냅둬. 지들이 참정권에 대해서 얘기할 정도로 법치의식 헌법의식이 강한 놈들이 지 눈앞에 일어나는 불법에 대해서 침묵하는 놈들이 정말 제대로 참정권에 대해 이해를 하고 있는 게 맞아? 저딴 놈들이 무슨 놈의 민주주의를 얘기하고 자유를 얘기하고 우파를 얘기를 해. 이거 우파를 모욕하는 거야 지금.